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39번째, 서로 다른 진영에서 서로를 인정했던 두 문장가 김시습과 서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9번째 주제, 생육신의 한 사람 김시습 대 세조의 오른팔 서거정. 첫 번째, 생후 8개월의 글을 깨치고 4살에 시를 쓴 김시습. 간혹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이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정사가 아닌 야사 혹은 민담의 성격이 짙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번에 이야기할 김시습 역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무슨 신화의 주인공처럼 태어나자마자 뱀을 목 졸라 죽였다던가, 헤라클레스 이야기죠. 두 발로 일어서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쳤다던가, 붓다 즉 부처의 이야기죠. 아래서 태어났다던가, 뭐 주몽이나 박혁거세 같은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에게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신화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선 1493년 한성에서 태어난 김시습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천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생후 8개월 때에 이미 글의 뜻을 알았고 4살 시절에는 시를 지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글, 시는 한글이 아니에요. 한문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당시 좌의정이자 청백리로 이름 높았던 허조가 김시습을 찾아가서 내가 늙었으니 늙을 노자를 써서 시를 지어보아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김시습은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고 허조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노목계와 신불도 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 엄청나죠? 이후 5살이 되었을 때는 중용과 대학을 익혔다라고 소문이 났고 어린 김시습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서 마침내 국왕이었던 세종도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김시습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승정원에서 그를 시험해 보라 라고 주문을 했고 김시습은 그 시험을 무사 통과하면서 세종에게 비단 50피를 하사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세종이 마지막 시험인지 장난인지 비단 50피를 모두 혼자 짊어지고 가라 라고 명을 했는데 어린 김시습은 비단 50피를 풀어 서로 엮은 다음에 허리춤에 묶고 질질 끌고 나갔다라는 일화는 꽤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천재에게도 불행은 찾아옵니다. 1449년 세종 31년 김시습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모친 울진 장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김시습은 이후 3년간 심효살이를 하였지만 이를 마치기도 전에 그를 돌봐주던 외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짧은 시간 동안 연속으로 잃은 슬픔은 매우 컸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문제도 그의 마음을 괴롭혔죠. 그는 송광사에 머물며 불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고 불교와의 인연은 그때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벼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과거 시험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설에서는 17살 때 과거 시험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본인의 오만함을 자책하며 절로 들어갔다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후에 승려가 되었던 김시습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큰 충격에 빠져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사흘 동안이나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자신이 보던 책을 모두 불사지르고 전국을 떠도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은 그가 뛰어난 인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벼슬에 청거를 했지만 그는 여러 차례 이 벼슬을 거절했고 세조가 그의 설법을 듣고자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자 차라리 죽이시오라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역시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이 요청을 하자
마지못해 한 번 세조에게 설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세종의 사랑을 받았던 김시습의 입장에서 세종,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정당한 왕위 계승이 세조에 의해서 어긋났다라고 보일 수 있으니까 화가 났을 만도 하죠. 그래서인지 그는 세조 일파와 잦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두 번째, 권문세가의 아들로 태어나 승승장구한 서거정. 김시습이 몰락한 신라 반개 왕족의 후손이었다면 서거정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를 아우르던 권문세족의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외가인 안동 권씨는 조선 초의 학계와 문단을 주도하던 가문이었으며 조정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덕분에 서거정 역시 김시습 못지않은 신동으로 소문이 났는데 6살 나이에 글을 짓고 시를 지으며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서거정은 19살 때인 1438년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을 했고 1444년에는 식년 문과에서 을과 3등으로 급제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 역시 김시습과는 차이가 나는 점이죠. 이후 집현전 박사에 임명이 되었고 1448년에는 집현전 부수찬에 오르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20대 때부터 수양대군과 친분 관계를 맺었다라는 점입니다. 3살 차이였던 이 두 사람은 세조가 세종과 문종 아래 납작 엎드려 있을 당시부터 친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 문종 앞에서는 한 번도 오만하거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은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명회를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던 세조는 이후 서거정과도 친분을 맺게 되는데 한명회와 서거정은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를 했던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이죠. 아무튼 두 사람은 1452년 단종 2년 9월 함께 명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수양대군이 사은사였고 서거정은 종사관, 즉 수양대군의 보좌 역할을 맡은 것이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당시 명나라에 가던 길에 서거정은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울었고 놀란 수양대군이 왜 그러냐고 묻자 꿈에 갑자기 달이 구름에 가려졌사옵니다. 달은 어머니를 뜻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틀림없사옵니다. 라고 말하고 홀로 귀국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수양대군이 허락을 해서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실제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별세하신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된 후에도 이날의 일을 거론하며 내가 그대를 등용한 것은 비단 재주 때문만은 아니다 라며 그의 효성을 칭찬했다고 하죠. 워낙 글을 잘 쓰기로 소문이 난 데다가 세조와의 이런 인연 때문에 1455년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이후에 당시 사명, 그러니까 왕명을 전달하는 외교문서의 대부분을 서거정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거정은 공조참의, 예조참의, 이조참의, 형조참판, 예조참판, 형조판서, 성균관 지사, 예문관 대제학 등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게 되는데 이 역시 세조가 그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서로가 인정한 글빨과 말빨. 김시습은 관서, 관동, 삼남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고 매월 당시 사유록에 그때 그가 쓴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방랑 생활을 잠시 접고 31살에 경주 금오산에 도착한 그는 금오산실을 짓고 그곳에서 기거하며 지내게 됩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로 알려진 금오신화를 지은 것도 바로 이때였죠. 서거정은 6명의 국왕을 섬기며 45년간 간직 생활을 했고 22년 동안 문형, 대제학의 지위에 있었고 23차례에 걸쳐서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조선 초기의 관학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관료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사가집, 동인시화, 태평한화 골개전, 필원잡기 등의 책을 쓰기도 했지만 다른 학자들과 함께 정부가 주도해서 펴낸 많은 책의 공동 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동문선, 경국대전과 같은 것들이었죠.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인 두 사람의 천재는 서로의 재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시습은 세조에게도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세조 일파에게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명회가 쓴 시를 바꾸어 비난한 것은 대표적인 일이었죠. 청춘 부사직 백수와 강호 젊어서는 사직을 보필하고 늙어서는 강호에 응거한다 라고 썼던 한명회의 시를 청춘 망사직 백수 오강호 젊어서는 사직을 망치고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힌다 라고 김시습이 바꾸어 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길에서 우연히 가마를 타고 지나가던 신숙주와 마주쳤을 때도 이놈 선왕의 신신당부를 어긴 이 못난 놈이라고 크게 호통을 쳐서 신숙주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그러다가 결국 김시습과 서거정이 마주치게 되는데 서거정은 애초에 수양대군 시절부터 함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배신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대놓고 호통을 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디스를 펼쳤고 말발에서 밀릴 이유가 없었던 서거정 역시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대궐로 들어가는 서거정의 행차를 누더기 차림의 김시습이 가로막고 강중 서거정은 평안한가? 라고 물으니 서거정 역시 웃으며 오 설잠 오랜만일세 여기는 어쩐 일인가? 라고 답합니다. 이때 서거정을 수행하던 벼슬아치가 무례함을 나무라며 벌을 주려고 하자 서거정은 그만두어라 미친 사람에게 따져 무엇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만약 이 사람에게 죄를 준다면 뒷날 그대 이름에 누가 될 것이다 라면서 김시습을 인정하기도 했죠. 당대에 손꼽히는 이 두 사람의 천재는 이후 교분을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1465년 4월 김시습은 자신의 금오정사에 바치는 제시를 서거정에게 부탁했고 서거정은 이에 응답합니다. 당시 시의 서문에는 김시습에 대한 서거정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는 진작에 설잠 승려를 알고 있었는데 만나보지 못한 지 24년이나 되었다. 하루는 나를 방문하고는 이야기 끝에 말하길 내가 계림 남산의 땅을 가려 서넉한 데는 정사를 짓고 도서를 좌우에 버려두고는 그 사이에서 소유하고 음영하고 있소이다. 산중 사계절의 맛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오. 나는 이곳에서 장차 늙은 예정이고 또 이곳에서 입적할 생각이오. 근자에 천리 멀리 여행길을 떠났다가 서울에 당도하였는데 내일이면 지팡이를 돌릴 것이오. 부디 선생께서 한 말씀을 해주셔서 내 정사를 빛내주시길 바라오 라고 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뒤끝이라 붓을 내던지고 시읽기도 정지한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스님의 부탁을 어기기 어려워 붓을 달려 근체시 6수를 적어서 스님에게 올리는 바이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김시습의 부탁에 서거정은 흔쾌히 응하며 시를 지어서 보냈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며 우호적인 교분을 맺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이처럼 서로 진영이 달랐음에도 이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천재 문장가로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